2020년 도봉구 나눔 네트워크 기관 배분 사업 결과 보고회 및 비대면 콘텐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김용추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반복되는 휴원 속에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을 공감하고 배분 기관의 파트너로서 필요한 역량을 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협의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쌍문 이동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담소제를 운영하면서 아동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고 있고요. 필요 아동을 유입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DIY 틀을 나누고 양목 운営라든지 명화 그리기, 크리스마스 리스트 만들기 이런 활동들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가족과의 유대감도 생기고 코로나로 인해서 할 것이 없을 때 이런 재미있는 활동을 해서 좋았다는 의견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 다이닝 모두의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같이 요리 활동을 하고 또 그것들을 나누는 활동으로 기획했지만 좀 코로나19 상황으로 물 안 쓰는 간식 만들기라는 활동으로 수정을 하고 저학년, 고학년 7명 이내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코로나19의 상황을 불러온 그런 환경에 대해서 아동들과 같이 다회용품에 대한 이해라든지 식량 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같이 해봤고 여가문화 활동도 조금 제약이 있는 편이어서 나만의 이야기 그림책 만들기라는 주제로 매주 만나서 그림을 그리고 글로 자신들의 일상이나 감정들을 표현했습니다. 문화청정물 개발 활동으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아동권리 조항을 선정해서 글과 그림으로 창작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동권리 문화제는 수업 장소인 담소제 공간에서 시간대를 넘어서 아동들과 가족, 지인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그림으로 배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월 활동하는 거를 부모님들과 이제 소통을 했고 또 채널을 활용하고 있어서 가정에서 나눴던 후기를 나눠주시기도 하셨습니다. 19년부터 쌍문동에 있는 교육복지 청소년들이랑 같이 인소제 공간에 와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제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고민도 나누고 활동을 해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대면 활동과 온라인 비대면 활동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진행을 했고요. 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청소년들이지만 대학생 활동가를 같이 두어서 월별 활동을 할 때 비대면 활동을 함께 기획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공간에서 이제 대면 정규 활동을 하는 거는 이제 청소년들의 취미라든지 청소년을 선대하는 장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를 수령하는 형태로 이제 변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비대면 활동으로 함께라는 데이라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 이슈와 관련된 활동들을 올리고 일상에서 좀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활동인데요. 소규모로 청소년들이 이제 자신의 꿈을 찾는 과정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나우주 꿈동아리 활동을 진행했고, 대면 활동이 불가한 경우 이제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소년 중에서도 나는 좀 비대면 활동은 좀 하기 싫다,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비대면이지만 온라인 활동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조금 더 주력하기도 했고, 남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난다든지, 이제 아이들의 상황들을 또 살피고 같이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었고요. 꿈을 찾는 과정이 혼자만 하는 활동이 아닌,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 그 공동체 속에서 진행되고, 그 공동체의 힘을 참여하는 청소년 스스로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 안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바로 활동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 이제 방역이 주가 되는 이제 환경미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이제 유관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서 이제 서로 협의하에 저희가 환경미화 및 이제 방역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이제 12월 초까지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참여 회원은 저희 디딤돌 회원 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정신장애인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비대면으로 대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에 이제 저희가 활동 반경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이제 아쉬운 대로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등산로 주변 주택가나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이용하는 놀이터, 이제 공원 등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게는 2번, 이제 1시간 정도 2명씩 조를 이루어서 환경미화 및 방역 활동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갈수록 이제 격상되는 거리두기 단계로 저희 기관이 이제 휴관과 운영을 반복하며 회원분들이 내소하셨다가 이제 또 이제 자택에서 머물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됐어요. 다행히 10월부터 이제 사업 저희 종료 시까지 기간이 휴관하지 않고 활동이 지속 가능하여 후반부에 사업이 이제 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제 예산 사용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활동비를 포함한 이제 사업비 지출 정도가 이제 50% 정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작게나마 저희가 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참여자분들이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는 또 의견과 추후에 이제 이와 같은 좋은 의미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다시 참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이제 또 다른 의견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저 역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인데요.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거의 이제 진행을 못 하다 보니 정말 사업이 끝났을 때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될 거라고 예상되고 이제 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필요를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은 코로나19로 집에만 머물게 되면서 깊어진 우울감을 반려동식물과 동행을 통해 해소해 드리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 어르신과 자원봉사자가 앞으로 댁에서 만나게 될 때 어색하지 않도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도 해드리고 함께 진행하지 못한 사업은 동영상 시청으로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반려식물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그린 식물인 스파트 필름을 직접 만들어 가시게 했고요. 직접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는 제가 노인 지원센터에서 왔다고 해서 재순이,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파초, 그리고 예상외로 사람의 이름인 미진이라고 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려식물은 그린 식물뿐만 아니라 화려한 색상의 꽃을 피우는 시클라멘을 지원하였고요.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와 추가적인 요청이 있어서 연말연시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포인세티아를 추가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반려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 사업은 저희 주력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정서를 위로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항은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가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준비하였고요. 물고기는 금붕어보다는 어르신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열대어로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물갈이 주기, 그리고 키우는 법, 먹이 주는 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안내문을 읽어드리고 손 위에다가 먹이를 주는 양을 알려드리고 해도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배가 고플까봐 계속해서 밥을 주셨고요. 그 부분이 초반에 물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반려 물고기를 잘 키우게 됐고, 그 이후로는 내가 밤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 눈이 안 떠지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잠들었다가 아침이면 그 생각 까먹고 밥부터 챙겨주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컬러링북 색칠하기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어르신 댁에 찾아갔을 때, 또 어르신이 댁에서 코로나 때문에 머물면서 심심할 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추억을 회상하면서 섬세하게 표현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많이 감탄한 프로그램입니다. 5번째는 꼬기가 놀자, 관리와 함께하자, 추억을 채색하다, 이렇게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템별 활동 사진들과 컬러링 작품들로 저희 기관의 이용자분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참 잘했다고, 다음엔 나도 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이 어르신 댁에 방문해가지고 어항관리, 그리고 말벗, 안부 확인, 모니터링, 간식 제공을 월별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우울감 척도 사전 사후 검사 결과 우울감 점수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어 수치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합 프로그램은 규모나 횟수를 모두 축소해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어항 설치는 자원봉사자 담당자가 함께 방문해서 진행했어야 했지만 너무 많이 인원이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담당자가 진행했고, 활동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 기쁨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어항관리에 부담 없이 봉사하고 또 대상자와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어르신과 계속 만나고 싶다는 봉사자가 나왔고요. 반려동식물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동행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동행은 돌봄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만 잘 안전하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었고요. 그 고민들은 비대면 컨텐츠를 통한 접근, 그리고 반려생활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의 욕구, 그리고 그 욕구를 통한 자립과 지속성 획득, 그리고 반려동식물을 매개로 사랑과 동행이 이어지는 기회, 이것들로 인해서 끝까지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년도에는 계획된 사업도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상 제작 교육 등 비대면 사업 진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고민해보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나눔 네트워크 수행 기관으로서 지원 중인 2차 배분 기간을 포함하여 도봉구 복지기관들이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지침과 휴관 등 대면 서비스에 대한 제한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정에서 영상 제작을 위한 장비, 기술적 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의 전환, 병행이 사회복지기관들의 공통적인 과제이고 차년도 지원 사업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영상 제작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은 설문조사 등 사전조사를 통해 영상 제작 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기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편집에 사용될 컴퓨터 사양 등이 문제되지 않는 프로그램과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접근성이 가장 편리한 영상 촬영 장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1개 기관이 7시간 동안 참여했고 이론 설명 후 바로 촬영, 편집, 실습을 통한 교육으로 영상 제작이 가능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7시간 안에 영상이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었지만 영상 제작에 한 발 들여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교육이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초 입문과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이었다는 점에서 참여 교육생 95% 이상이 만족을 표해 주셨습니다. 차후 교육에도 사전조사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생의 욕구에 맞는 만족도 높은 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장비 미흡 등 보완할 부분도 잘 정리하여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실수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번 영상 교육을 계기로 비대면 콘텐츠 한 발 내딛는 걸음에 힘을 더할 수 있는 교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참고하면 작년 2020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 결과 유튜브가 압도적인 이용률을 보입니다.
이제는 10대, 20대뿐 아니라 전 연령층의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매체 이용의 개인화가 고연령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체 이용의 이동화, 개인화를 촉진하는 스마트폰의 60대 보유율이 91.7%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요. 70세 이상의 보유율 역시 50.8%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기관에서 영상 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의적절하게 종사자 역량 강화로 영상 제작 교육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장비들과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 그리고 촬영도 직접 해봤고요. 교육을 통해서 진입 장벽이 높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영상 제작이 한결 쉽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배경음악과 효과음, 자막을 사용해서 살짝 어설픈 영상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상품처럼 만들어주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영상 편집 기술과 촬영 장소 및 장비에 대한 한계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창작의 고통입니다. 영상 제작도 창의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콘텐츠, 아이디어의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이런 한계점은 혼자서 해결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무엇보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하나 보니 콘텐츠 및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교육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는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은 영상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상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영상 매체에 대한 이론적 교육에서 실질적인 콘텐츠 구상을 해보고 직접 장비를 만져보고 촬영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편집 프로그램과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물리적 요소뿐 아니라 첫째,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영상 제작은 누군가 혼자 부담하면 금방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업무가 아닌 모두가 함께 즐겁게 임해주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장된 업무 시간입니다. 영상 편집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피땀 눈물입니다. 아무리 짧은 분량의 영상이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여됩니다. 그렇기에 보장된 업무 시간이 있어야 지치지 않고 좋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의적인 신뢰와 지지를 해주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실무자에게 좋은 영상이라 해도 상사와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실무자의 입장에서 신뢰와 지지를 하며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영상 제작에 대한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협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각각의 글자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글자 안에서도 다양한 색깔이 공존해야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먼저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점은 주민의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도봉구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어떤 주민의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그 분들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공원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만들었고, 기능이 괜찮으신 분들과 한쪽만 기능이 괜찮으신 분들이 있으니 2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나름대로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영상 자체도 제 기준 안에서 만든 거였기 때문에 장애 당사자가 잘 사용했는지, 그분들한테 진짜 필요했는지가 굉장히 만들고 나서 보완해야 될 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주민의 시점에서 이거를 고려하고 만들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은 기관 종사자의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기관장님께서 지나가면서 우리 이런 거 못 만드나? 그러면 이제 그냥 기관장님 입장에서는 한마디 던졌는데, 아, 우리 이제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종사자들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결과물이 좋으면 사실 상관없어요. 좀 그 안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든 영상들의 조회수가 다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게 시리즈를 만들어서 올렸을 때 조회수가 처음에 반짝 잘 나오다가 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자괴감은 종사자들이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들, 요새는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을 얘기했고, 기관 입장에서는 그 복지관 그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저렇게 멋진 옷을 우리도 입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옆에 걸 똑같이 따라하는데 저희는 그만큼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우리한테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그냥 따라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올해 만약에 뭐 스트레칭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도 그걸 또 만들고 내후년에 또 만들고 계속 똑같은 것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기관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코로나19 시점은 어떨까? 난 계속 같이 갈 건데 너네들이랑 너네 비대면 서비스 계속 만들어야 될걸? 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고 유튜브의 시점 뭐 작작 좀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똑같은 요리 활동 영상을 4,880개나 만드는 게 이 기관에서 만들고 저 기관에서 똑같은 내용을 그냥 사람이 바뀌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협력은 어떤 걸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협의회에 제언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량 협력이에요. 도봉구 안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분들 중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 많을 텐데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분도 있을 거고 머리 회전이 이렇게 빠른 분들도 있을 거고 금손이어가지고 뭘 하나 만져도 되게 있어 보이게 만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발로 뛰는 것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그렇게 귀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까? 그 역할을 협의회에서 해주는 건 어떨까? 어떤 도봉구 영상 어벤져스 같은 걸 조직해보는 건 어떨까? 어떤 기관에서 누가 영상을 만들다가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했을 때 10번 고민하고 1시간 고민하는 걸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협의회는 어벤져스들을 이어주고 끌고 갈 수 있는 닉 퓨리의 역할을 하면 되겠다는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다음은 결과물에 대한 협력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영상들을 한 곳에 모으는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남는 핵심은 자주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연관된 컨텐츠들을 자주 올리는 거.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채널에 들어갔는데 각 기관에 있는 영상들이 다 저렇게 모여 있으면 어떨까? 알기 쉽게 정리하고 구분대로 분류하고 혹은 추천 영상을 만들고 만들어진 영상을 혹은 만들어진 정보를 소개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런 역할을 협의회에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각각의 영상들의 가치가 기관의 유튜브 홈페이지에서도 올라갈 거고 저 영상들이 탄생한 목적,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은 자원 협력이에요. 공간, 물품, 인력, 비용, 시간, 기회 이거 말고도 많은 자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이 없는 기관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의회에서 작년에 그런 교육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유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떨지. 이 다음이 플랫폼을 만들자는 건데 단순히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협의회가 중간 다리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아카이브하고 연결 지어줄 수 있는 플랫폼을 협의회에서 역할을 하면 어떨까? 이게 어차피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자료들이 축적되고 경험들이 쌓이면 분명히 할 역할들이 명확히 될 수 있겠다. 또 기획 협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안에서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 건지 그런 걸 기획하는 걸 포함해서 각각의 기관들에서 만든 이런 콘텐츠들을 도봉구 차원에서 브랜딩하는 것도 기획의 어떤 역량인데 도봉구 협의회가 주도해서 이런 지역 차원에서 관리되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것도 역시 브랜딩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고 그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영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려봅니다. 제가 생각한 전 지적은 전 지역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글씨 각각이 아니고 그 글씨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도봉 전 지역적 협력 시점이면 영상 콘텐츠들을 만드는 종사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주민들, 필요한 당사자들이 그 영상들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준비했던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협의회에서는 이제 영상교육 이후에 기관에서 그 다양하게 활용되어진 결과물을 보면서 촬영이나 편집, 효과, 자막 이런 기술 교육들 이런 것들로 충분한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기술 교육들은 글쓰기 교육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주제와 의도를 영상 안에 어떻게 담아낼 건지 이런 장문 교육과 같은 이해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사가 PD나 작가도 아니고 얼마나 완성도 있게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은 되지만 이제 코로나 2년차를 맞이하면서 시선을 끄는 그런 효과들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끄는 울림 이런 것들을 영상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황한나 선생님이 제언해 주신 것처럼 역량 강화 교육의 주제에 반영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우철 선생님 말씀에도 굉장히 깊이 공감합니다. 규모가 있는 시설들에서는 이제 역량들을 나눠서 배분이 가능하지만 정말 작은 소규모 시설들에서는 저희와 다를 바 없이 굉장히 어려움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협의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공유 플랫폼 혹은 아카이브의 역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각 기관에서 만들어진 영상들을 한데 모으고 잘 분류하고 기록하고 보관하고 이런 아카이브의 역할들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공유 플랫폼의 역할들 전 지역적 시점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집의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기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의 사회복지 기관의 영상을 연계하는 역할을 협의회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콘텐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관이 공공기관과 연계하는 그런 품들을 줄이고 다양한 매체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영상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시작하는 처음의 목표입니다. 이후로는 마을방송국이나 다양한 플랫폼들을 발굴하고 더 많이 연계해서 영상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말씀하셨던 장비나 교육 등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의회는 사회복지 기관들과 함께하는 운영을 앞으로도 함께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협의회가 신속하게 지원하고 민관의 다양한 복지 주체가 참여하며 함께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발표자와 제언자, 참석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